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제넥신, 우리 좋은 이슈는 앞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오늘 그나마라도 아랫골이 달고 시장이 조금 양봉으로 마감은 해주긴 했지만 지금 이 시장에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사실 솔직히 아니죠. 그래서 앞전 영상, 우리 HLB 영상에서도 최근에 오늘 들어왔던 마지막에 그 급하게 들어온 이 약 900억 원대의 외국인 자금들, 이거 지금 최근에 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엊그제는 장 막판에 400억 원대 순매수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다 내다 던져버리고서 오전장 확 빼버리더니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오늘도 900억 원대 순매수 때렸는데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의 수급도 같이 붙어줄 수 있게끔, 왜? 그동안 그래도 많이 빠져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시장에 대한 것과 종목이 어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이나 일정이 있으면 다행히 참고를 하면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모니터하고 체크하시면서 적기,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죠. 모든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할 때도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다 조금 빠지니까 사고 조금 빠지니까 사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추가 매수를 잘하고 또 어떻게 내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는, 물론 차트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차트 말고도요,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제넥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리딩도 하고 있고 회원님들 이렇게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넥신의 일봉 차트입니다. 뭐 차트로서 뭐 어떻게 분석하고 뭐가 어쩌고 할 그럴 적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이 될 확률이 좀 높죠.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 자, MSCI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종목들, 좀 유력한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넥신도 후보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시총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한미사이언스나 제넥신도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했고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또 고려가 된다. 그래서 지수 편입 후보군들까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수급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신풍제약이 이때 당시에 외국인이 많이 매집을 했던 이유가, 외국인이 진짜 뭐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매집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외국인 수급 보이시죠? 이런 것들 여기 그렇죠? 이런 수급이 결과적으로는 MSCI 지수 편입과 FTSE 편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뭐 솔직히 뭐 사고 싶어서 샀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그 일정 규모의 돈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는 의무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입이 돼서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그때 당시 고점 찍을 당시에 상한가 이후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자사주 매각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급락을 보였습니다. 신풍제약이 당장에 이번에 편출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 또한 그 MSCI 편출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수급 이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직접 연관성이 있어요. 제넥신도 그래서 정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자리든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가 될 건데, 일단 11월 30일 기준이긴 하죠. 그러면은 저거 재료가 노출될 시기, 그러니까 재료가 확정될 시기는 아직 뭐 한 달 남짓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럼 지금 들고 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우선 체크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국산 백신 관련된 뭐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그거는 시기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임상 결과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냥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렸다 한번 터지면 그냥 수익 내고도 나오는 거고, 수익이라도 보면 다행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거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 MSCI 편입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략적인 시기는 아니까 우리가 시장하고 박자를 잘 맞춰서 편입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시장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려왔어요. 저는 그만큼 이번 하락장을 하락한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베팅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께 하락장이 넉넉히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버스를 좀 편입을 적극적으로 시켜드렸고요. 아직 전량 매도는 아니지만 인버스를 우리가 이렇게 편입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인증이 안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인버스를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5%대 수익권이긴 하고요. 뭐 장중에는 막 한 9%까지도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는 이렇게 단타 종목들로 수익을 좀 챙겨오고 있는 중이고, KC 같은 거 32%, 막 190만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제 하루,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60만원, 같은 분이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현대차도 밑에 아침에 빠졌을 때 정확하게 저 원인이 뭐니까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지? 라고 지켜보니까 시장에서 그래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바로 반등 줄 때 우리도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또 보기도 했고, 물론 쭉 가져갈 거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약 400억 원 정도 순매수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 400억 원 순매수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도 어느 정도 뭔가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아침에 다 털고 나갑니다. 그렇죠. 오늘은 900억 원 정도네요. 947억 원 정도인데, 자, 코스닥 분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5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오늘인데 어때요? 아침에 훅 뺐다가 들어오는 듯 이때 당시 또 수급이 유입되는 듯 했다가 결국엔 다 빼고요. 그래서 막판에 400억 원 정도가 들어와 놓고 아침에 올렸다가 또 팍 빼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 갑자기 또 900억 들어오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소폭 올려놓고 또 쭉 빼겠죠. 물론 안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왔던 이 수급 주체들이 대부분이 단타성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JP모건과 메릴린치가 최근에 단타를 엄청 후리죠. 이 단타성 성향을 띠는 그 거래원이 대부분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위 종목들을 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은 없다라는 거죠. 뭐 무조건 없다는 아니지만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8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의 심리, 그 다음에 앞전 저점에 대한 지지의 심리, 세 번째 파동인 거에 대한 또 3-3 패턴에 어느 정도 단기간 쉬어갈 수 있는 심리, 의미 부여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만. 차트적으로 의미 부여만 해서 이 캔들을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론 그동안 쉬지 않고 줄곧 내리꽂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은, 소폭 반등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말씀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기관들이 편입을 하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그동안의 다른 종목들,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기타 실적이 좋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별도로 다 매도를 엄청나게 강하게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시장에 안 빠지는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 지들이 빼먹을 건 다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살짝 끼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개판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인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코스닥이 820이네, 850이네, 880이네를 논할 게 아니라 이런 그들만의 어떤 작업 공간이긴 한데 그들이 놀고 있는 공간에서 그냥 다 됐고, 그러면 우리도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지금 그래도 적은 힘은 아닌데 개인 입장에서 시장이 상방으로 갈 확률, 상방으로 갈 모멘텀, 정책, 유동성, 펀더멘털 다 따져보자고요. 그랬을 때 지금 상방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더 크잖아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또 막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 검토한 적 없다. 그렇죠?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바로 또 반박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 물론 심각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대폭락이 나올 거야 하면은 오히려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저게 그냥 대주주 양도세 3억 원인데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위기로 가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도. 그래서 앞전에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도 3-3 패턴 이후에 역배열 전환 후에 반등을 보여주는 척 해놓고서 빠졌다고요. 이 당시에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이만큼 올렸을 때 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건 무슨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당시에 이게 지금 반등을 보이는 게 이게 진짜 맞을까? 코로나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 예상은 못했죠.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빠지긴 빠지겠지만 저만큼이 빠질까라는 생각은 못했죠. 난리가 났지만. 근데 결국에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쵸? 지금 패턴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삼산 패턴 이후에 하나, 둘, 삼산 이후에 역배열, 수렴. 기술적으로만 그냥 일단 먼저 보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였을 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까 그런 자리처럼 여기서부터 반등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재료들이 뭐가 있고 이슈가 뭐가 있을까? 실적 좋다는 놈들, 현대차 손실 처리한 거 있죠? 충당금 처리한 거. 삼성전자 뭐 좋긴 좋은데 하이닉스 이번에 뭐 인텔 수주, 인텔에 뭐 인수한 거 뭐 다 좋아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 시장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 기여도가 높다 그러고 나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PBR이 낮고 PR이 낮아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반영이 중요한 거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그래도 같이 투자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같이 투자하겠다고 멀리 보고 좋아가지고 샀는데 마이너스 20% 30% 된 거 물론 버티면 올라오겠죠. 그럼 버티고 갖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으로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손실을 좀 보더라도 빨리 일단 잘라낼 거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고 다시 모멘텀이나 이런 정책이나 유동성 펀더멘털 다 체크를 하고 반등을 보인다 싶을 때 다시 편입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계좌는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절을 할 때도 기존에 수익 보고 있던 종목들이 많으니까, 계좌 안에 기존에 우리가 구성했던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같이 좀 까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같이 손실 처리를 하면서 까는 거예요. 이것도 계좌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손실을 보더라도 같이 까는 거예요. 이게 뭐 솔본 이 당시에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 보는 거랑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계좌는 방어가 돼요. 그러면서 저 당시에 이럴 때 우리는 저렇게 손실 처리를 했지만 결국에 여기서부터 반등할 땐 바로 또 수익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잖아요. 이만큼의 공백 텀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좀 시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넥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게 제넥신을 리딩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넥신을 리딩을 하는 회사 중에서 시장을 차트로만 분석하고 캔들로만 분석해서 무슨 뭐 꼬리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자리가 급소고 뭐고 어쩌고, 나라에서 뭐 코스피 차트가 여기가 급소니까 우리 여기서 이 타이밍에 정책 한번 뿌릴까 이렇게 생각해 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장은 경기고 경제예요. 그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저는 인버스를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신 있게 인버스 투자해서 자신 있게 끌고 온 거죠. 누가 시장이 빠질 거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해요. 저는 합니다. 왜? 아니었으니까. 자, 이날 보세요. 코스닥 빠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빠지기 전이잖아요. 이때 13일이에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각자 증권사에 전화해서 ETF, ETN 매매 어떻게 하는지 계좌 세팅 해놔라 미리. 251340 매매할 거다 우리. 요거 그렇죠? 매매할 거니까 준비해라. 이날이잖아요. 이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제가 바로 공식 추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14일날 코스닥 인버스 이제 매수해라. 매수 가능. 매수했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러고 거의 오늘 고가까지 9%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것에다가 배팅을 한 거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그만큼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성을 잘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 종목도 괜찮은 거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더 좋은 자리에서 확실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으로 빨리 돌아와요. 저도 마이너스 찍혀있는 종목 있어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저도 마이너스 찍혀있는 종목 있는데 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더 빠르게 커버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전 시장을 읽을 수 있어요. 시장도 못 읽는 전문가랑 무슨 리딩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 좋으면 누구나 수익 나요. 대신 시장 나쁘면 누구나 다 손실을 보지만 시장이 나쁠 걸 알면 누가 손실을 적게 보고 어떻게 그걸 다시 수익으로 돌리냐 반등장에서. 그게 전략이고 실력의 차이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손실은 봐요. 오늘도 단타치고 손절 본 거 있습니다. 제일약품 손절했고요. 최근에 3일 연속 뭐 수익 본 종목 있고 손절한 종목도 있고 계속 그래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력이다 생각하는 수익 이상의 종목들은 제가 정말 조리를 잘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9월장에서도 그랬었고요. 아시겠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요. 하락장엔 뭐 뒷걸음질 치고 주식 안 하실 건가요? 그쵸? 시장을 읽어 버릇하면은 그만큼 즐거운 게 없고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덜 할 수가 있고 상승장에서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재테크를 하셔야죠. 목숨 걸고 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저랑 이번 하락장에 한번 같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진짜 좋지 않아서 시장이 대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3월달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두들겨 맞았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대응할 줄 알아야죠. 근데 실시간으로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못 하실걸요. 폭락은 예고를 하지 않아요. 대놓고 예고를 하지 않아요.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대놓고 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거를 겪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랑 함께 준비를 좀 해보시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시장에 대한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끝까지 언급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우리 또 이제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데 비용만 물어보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용만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면 괜히 뭔가 자꾸 연락 올 것 같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금액 가지고 장난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을 한 번도 변경을 해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확인하시고서 편하게 그냥 뭐 마음에 들면 이용해 보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유튜브만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 몇백만 원짜리 요구를 하는 회사는 좀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몇백만 원짜리 회사도 지금 마이너스 20% 30% 종목 수두룩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입 비용을 냈던 거를 뽑아내는 행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좌가 안 불어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서 많은 서비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검색식도 최근에 많이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좋은 종목들 한 번에 또 식별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법도 가르쳐 드리니까 아이 종목 골라줘. 기법 공부해서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알아.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다 아니에요. 저기 주식은 시장까지 공부 같이 해야지. 뭐 다 됐네요. 여러분들도 슈퍼게임 한번 해보세요.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슈퍼게임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가입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힘든 시장 우리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